예린아, 예린아, 안 돼. 비명, 불꽃 그리고 무너지는 집. 2005년 10월 15일 밤, 한 여자가 불타는 집 앞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한서윤, 37살. 그녀의 8살 딸 예린이 2층에 갇혀 있었죠. 소방관들이 그녀를 붙잡았지만 서윤은 불 속으로 뛰어들려 했어요. 안 돼요. 제 딸이 저기 있어요. 놔줘요. 제발 해. 눈물과 재가 뒤섞인 얼굴로 절규했습니다. 바로 그때 집 뒤편 한적한 곳에서 불길 사이로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서진, 서윤의 친동생. 그녀의 품에 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이상하게도 아무도 모르게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차 시동 소리, 어둠 속으로 멀어지는 자동차, 늙은 가정부 한 명이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죠. 20년간. 어서 오세요. 분홍빛 사연방입니다. 오늘도 이 작은 사연방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분홍빛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캄캄한 방 안에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서윤은 이미 깨어 있었어요. 어제도 그제도 지난 20년 내내 그랬듯이 말이죠. 47살이었던 서윤은 이제 57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모습은 60이 넘어 보였어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난 서윤은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상의가 주르륵 걸려 있었죠. 20년간 같은 색만 입었어요. 서윤은 그중 하나를 꺼내 입었습니다. 단추를 채우는 손이 떨렸어요. 첫 번째 단추,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다시 단추를 채웠죠. 거실로 나오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장식장 위의 액자였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은색 액자. 그 속에서 8살 예린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찍은 사진이었죠. 빨간 원피스를 입고 앞니가 빠진 채로 웃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예린의 눈은 초승달처럼 휘어져 있었고 작은 손으로는 피스 사인을 하고 있었어요. 서윤은 액자를 들어 가슴에 안았어요. 차가운 유리가 가슴팍에 닿았습니다. 그 차가움이 심장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죠. 예린아, 엄마야. 목소리가 잠겨 나왔어요. 서윤은 액자 속 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닿지 않는 온기였죠. 손가락이 예린의 미소 위를 천천히 지나갔어요. 부엌으로 향한 서윤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우유 한 팩, 시든 채소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식탁 위에는 약병만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심장약, 혈압약, 수면제. 서윤은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뚜껑을 열려 했지만 손이 떨려 쏟아졌습니다. 하얀 알약들이 바닥에 우수수 떨어졌죠. 마치 눈송이처럼 흩어졌어요. 아! 서윤은 무릎을 꿇고 알약들을 주었습니다. 하나, 둘, 셋. 손가락 끝이 차가운 바닥 타일에 닿았어요.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인지 알 수 없었죠. 그냥 모든 게 흐릿했어요.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윤은 바닥에 앉은 채로 전화를 받았어요. 언니? 동생 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약간 높은 톤이었어요. 응. 오늘 예린이 제사날이잖아. 내가 갈게. 괜찮아. 혼자 할게. 언니 건강이 많이 안 좋다며? 민준 오빠한테 들었어. 간병인 좀 써.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진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한숨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죠. 알았어. 나중에 들를게. 제사상은 차렸어? 응. 언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 20년이나 지났잖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윤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바닥에 알약들을 주었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알약 하나가 식탁 밑으로 굴러갔어요. 서윤은 손을 뻗어 그것까지 찾았습니다. 오전 10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윤은 소파에 앉은 채 예린의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사상은 아직 제대로 차려지지 않은 상태였죠. 과일 몇 개, 물 한 잔, 그게 전부였어요. 다시 한번 벨이 울렸습니다. 서윤 씨, 저예요. 박민준입니다. 서윤은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58살의 민준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손에는 약봉지와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약 먹는 시간인데 연락이 안 돼서 직접 왔어요. 그리고 이거. 민준이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하얀 국화였어요. 예린이 영전에 올려주세요. 서윤은 꽃을 받아들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고마워요. 들어가도 될까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자 민주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부터 집안 공기가 무거웠어요. 민주는 거실로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20년 전과 거의 달라진 게 없었죠. 벽지도 가구 배치도 심지어 달력도 오래전 것이었어요. 그의 눈이 잠시 예린의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사진 앞 제사상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민주는 아무 말하지 않고 서윤을 바라봤죠. 앉으세요. 진찰부터 할게요. 서윤이 의자에 앉자 민주는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가방에서 꺼내는 청진기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차가운 금속이 서윤의 등에 닿았습니다. 서윤의 어깨가 움찔했죠. 민주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심음을 들었습니다. 그의 미간이 점점 좁혀졌어요. 심장 소리가 불규칙하네요. 부정맥이 더 심해졌어요. 민준이 청진기를 앞으로 돌려 서윤의 가슴에 댔습니다.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었죠. 약을 제대로 안 드시는 것 같은데 가끔 잊어버려요. 가끔이 아니라 자주 잊으시는 거죠. 이러시면 정말 위험해요. 민준이 청진기를 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의자를 끌어당겨 서윤 맞은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낡은 테이블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죠. 서윤 씨, 민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20년이 지났어요. 서윤의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이 하얗게 질렸어요. 과거에 갇혀 살면 현재의 소중한 것도 놓칠 수 있어요. 서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무슨 말씀이세요? 살아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여 보세요. 예를 들면 간병인이라도. 또 그 얘기예요? 서윤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서윤 씨, 혼자서는 안 돼요.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약도 안 드시고 이러다간 민준이 말을 멈췄습니다. 서윤의 눈이 붉어지고 있었거든요. 이러다간 뭐요? 죽는다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죽어도 상관없어요. 예린이 없는데 뭐하러 살아요. 서윤 씨,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예린이를 잊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서윤 씨도 살아야 해요. 예린이가 보고 싶어하는 엄마는 이렇게 아픈 모습이 아닐 거예요. 서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잃어버린 사람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나요? 없어요.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서윤은 손을 빼내며 일어났습니다. 등을 돌린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만 가보세요. 민주는 한동안 앉아서 서윤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작은 떨림이 민준의 가슴을 아프게 했죠. 민주는 천천히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약은 여기 놔둘게요. 하루 3번, 식후 30분에 꼭 드세요. 민준이 약봉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그 옆에 놓았어요. 간병인 소개소 연락처예요. 정 혼자 힘드시면 연락하세요. 부탁이에요, 서윤 씨. 민준이 문을 나서려는 순간 서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민준이 멈춰 섰어요. 서윤은 여전히 등을 보인 채였죠. 고마워요. 걱정해줘서. 민준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복도를 걸어나가는 그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혼자 남은 서윤은 테이블 위에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윤지우 간병 서비스라고 적혀 있었죠. 서윤의 손이 천천히 명함 쪽으로 뻗어졌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두어졌어요. 창밖에서 까치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졌죠. 까치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까치를 한참 바라봤어요. 오후 1시 서진이 남편 강태수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서진은 54이었지만 화려한 화장과 명품 옷차림으로 훨씬 젊어 보였어요. 샤넬 핸드백, 에르메스 스카프,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귀걸이. 태수는 59으로 부동산 개발업자답게 딱 벌어진 어깨와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가진 남자였죠.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성에 차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언니. 서진이 들어서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20년 전 그대로였죠. 그녀의 눈이 예린의 사진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간 표정이 굳었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제사는 지냈어? 응. 서윤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서진은 제사상을 보았어요. 형편없었죠? 과일 몇 개, 물 한 잔. 민준이 가져온 국화만 새 것이었어요. 언니, 제대로 차려야지. 이게 뭐야? 나 혼자 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간병인을 쓰라니까. 언니,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 서진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사무적으로 변했어요. 태수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죠. 꽤 두꺼운 서류였어요. 처형, 이 땅 개발권 말인데요. 태수가 서류를 펼쳐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지금 그 일대가 전부 재개발 구역으로 묶였어요. 처형 땅이 딱 중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인만 하시면 수백억이에요. 정말 큰 돈이라고요. 서윤은 서류를 보지도 않았어요. 아내, 처형?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그의 팔을 잡았어요. 여보, 조용히. 아니,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안 팔면 나중에 후회해요. 안 한다니까요. 서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태수의 눈빛이 잠시 차갑게 변했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표정이 바뀌는 게 불안하게 느껴졌죠. 처형도 생각 좀 해보세요. 그만하세요. 나가주세요. 서진이 태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가자. 언니 오늘 상태가 안 좋으신가 봐. 서진이 서류를 챙기며 일어섰어요. 그 순간 태수가 서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죽은 사람 붙잡고 있으면 뭐해요? 뭐라고요? 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20년이나 지났잖아요. 이제 좀 나가세요. 당장. 서진이 급히 태수를 밀어냈어요. 여보, 그만해. 언니 미안해. 여보가 실수한 거야. 두 사람이 나가려는 순간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서진이 문을 열자 68살의 최영숙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아가씨. 영숙은 서윤의 집에서 30년간 가정부로 일했던 분이었어요. 20년 전 그날도 그녀는 집에 있었죠. 영숙의 얼굴은 주름이 깊었고 머리는 새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서윤이 반갑게 영숙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아가씨, 제가 할 말이. 영숙이 말을 하려는 순간 서진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언니 컨디션이 안 좋으셔. 다음에 오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진이 영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 힘이 들어갔죠. 영숙이 아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지금은 안 돼요. 아가씨, 20년 전 그날. 할머니. 서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영숙은 입을 다물었어요. 서윤이 이상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죠. 무슨 얘기예요? 아니야, 언니. 할머니가 요즘 치매 기운이 있으셔서 헛소리를 좀 하세요. 치매? 서윤이 영숙을 보았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가씨. 저는. 할머니 가요. 서진이 영숙을 끌다시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태수도 따라 나갔죠.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에서 서진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쓸데없는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아들 생각하세요. 하지만 서진 씨. 할머니, 경고는 안 할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서윤은 문 앞에 서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조여들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영숙 할머니가 하려던 말은 뭐였을까? 저녁이 되자 서윤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에 계단을 오르니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난간을 붙잡고 한 계단씩 천천히 올라갔죠. 복도 끝, 닫힌 문 하나. 예린의 방이었어요. 서윤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천천히 돌리자 삐걱 소리가 났죠. 방 안은 2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예린의 침대에는 분홍색 이불이 덮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공부하다 만 공책이 펼쳐져 있었어요. 벽에는 예린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죠. 가족 그림, 꽃 그림, 강아지 그림. 인형들이 침대 머리맡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옷장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먼지만 쌓여 있을 뿐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서윤은 침대에 앉아 예린의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래된 냄새가 났어요. 예린의 냄새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서윤은 여전히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 같았죠. 예린아, 엄마는 여기 있어. 엄마는 계속 여기 있을게. 눈물이 베개에 떨어졌습니다. 서윤은 예린의 방에서 밤을 보냈어요. 20년간 그래왔듯이 다음 날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윤은 이번에는 누구인가 싶어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윤지우입니다. 문 밖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28살쯤 되어 보였어요.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 바지, 그리고 환한 미소.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맑아 보였어요. 서윤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 똑같았어요.
예린의 눈과 똑같은 모양. 코. 예린이 닮았던 서윤 자신의 코, 입, 미소 짓는 방식, 목소리의 톤,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어요. 아니, 너무나 익숙했죠. 서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저, 간병인으로 오라고 하셔서 박민준 선생님께서 연락 주셨어요. 지우가 말하는 동안 서윤은 그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방식까지 예린과 닮았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손이 저절로 움직여 지우의 뺨을 만지려 했습니다. 선생님? 지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윤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죄송해요. 잠깐. 어지러워서. 괜찮으세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지우가 서윤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익숙했어요. 서윤은 지우의 부축을 받으며 안으로 들어갔죠. 앉으세요. 물 가져다 드릴게요. 지우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서윤은 소파에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걸음걸이까지 예린과 닮았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지켜보던 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서서 심호흡을 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우당탕. 언니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서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지우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지우가 물을 들고 나왔어요. 아, 깨졌네요. 제가 치울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게. 서진이 황급히 쪼그리고 앉아 깨진 조각들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려 조각에 손가락을 베었어요. 피가 났죠. 저,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갈게. 서진이 일어서며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언니 몸조리 잘해. 나 다음에 올게. 서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불안함이 묻어났죠. 문이 쾅 닫혔습니다. 지우는 깨진 찻잔 조각들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까 그분은 내 동생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좀 급해요. 서윤은 지우가 가져온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물이 입가로 흘렀죠. 선생님, 제가 닦아드릴게요. 지우가 티슈를 꺼내 서윤의 입가를 닦아줬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수백 번 해본 것처럼. 서윤은 지우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지우가 소파에 앉아 서윤은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다시 지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익숙할까? 왜 이렇게 가슴이 뛸까? 왜 이 아이를 보면 예린이가 생각날까? 20년.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예린은 죽었어요. 화재로 죽었죠. 하지만 서윤의 가슴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하다. 이 아이는 다르다. 지우는 그날부터 서윤의 집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선생님, 차 드릴게요. 지우가 주방에서 뭔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다가가자 지우가 찻잔을 내밀었어요. 연한 갈색 액체가 담겨 있었죠. 카모마일 차예요. 좋아하실 것 같아서. 서윤은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향을 맡는 순간 눈을 크게 떴어요. 카모마일에 살짝 민트가 섞인 향. 서윤이 가장 좋아하는 배합이었죠. 이건 어떻게 맛이 이상한가요? 아니,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어떻게 알았어요? 지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도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저절로 갔어요. 카모마일 넣고 민트 조금 넣고. 이상하죠? 서윤은 지우를 빤히 바라봤어요.
지우는 웃으며 고개를 갸웃했죠. 혹시 제가 예전에 여기 온 적 있나요? 아니요. 그렇죠? 근데 왜 이 집이 이렇게 익숙한 것 같죠? 부엌 서랍이 어디 있는지, 컵이 어디 있는지 다 알 것 같아요.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지우가 황급히 받쳐줬죠. 조심하세요. 고마워요. 이틀째 되던 날 서윤이 2층에서 내려오는데 지우가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예린의 방문 앞이었어요. 지우는 문을 바라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죠. 지우 씨?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서윤이 다가가자 지우의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이 우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지우 씨, 괜찮아요? 지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 자국이 뚜렷했어요. 선생님, 이 방에서 이상한 느낌이 나요. 무슨? 슬픔이요. 엄청난 슬픔. 그리고 그리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 지우가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여기가 너무 아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서윤은 지우를 끌어안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어요. 대신 조심스럽게 어깨를 토닥였죠. 들어가 볼래요? 네. 이 방. 들어가 보고 싶으면 들어가 봐요. 서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우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20년 된 먼지 냄새가 났죠. 지우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침대, 책상, 인형들, 벽에 붙은 그림들. 하나하나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이 방, 누구 방이에요? 내 딸. 딸이 20년 전에 떠났어요. 8살 때. 지우가 침대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손으로 이불을 쓰다듬었어요. 분홍색 이불은 빛이 발해 있었죠. 이상해요. 이 방이 왜 이렇게 편한지. 마치 내 방 같아요. 서윤은 문가에 기대선 채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우가 예린의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토끼 인형이었어요. 이 인형, 토토?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네, 제가 뭐라고 했나요? 지우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토토라고 했는데, 토토요? 이 인형 이름이 토토예요? 서윤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 인형의 이름은 정말 토토였으니까요. 예린이 5살 때 직접 지은 이름이었죠. 밤이 되자 서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우의 방문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어요.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죠. 전화 통화 소리였어요. 서윤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우가 침대에 앉아 통화하고 있었어요. 한나야, 나 이상해. 이 집이 너무 편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응, 처음 오는 곳인데 말이야.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이 왜 이렇게 엄마 같은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 서윤은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아니, 내가 미친 것 같아. 내 엄마는 누군지도 모르잖아. 5년 전 사고 이후로 그 전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서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23살 이전은 아무것도 기억 못해. 그래서 내가 누구 딸인지, 어디서 살았는지 아무것도 몰라.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이 집에서는 뭔가 기억날 것 같아. 손이 저절로 움직이고 냄새도 익숙하고 특히 2층 방. 거기 가면 울고 싶어져. 서윤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앉아 고개를 감쌌습니다. 미친 거야. 20년이나 지났는데. 불가능해. 예린이는 죽었어. 하지만 가슴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어요. 5년 전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 23살 이전 기억이 없다.
20년 전 예린이는 8살이었고 지금 지우는 28이다. 28에서 23을 빼면 5. 그럼 23 때까지는 살아 있었다는 거잖아. 서윤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생각이 너무 복잡했어요. 사흘째 지우가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주방에 들어가자 지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늘은 감자조림 만들어 봤어요. 내가 그거 좋아하는데. 네, 정말요? 또 우연이네요. 지우가 요리하는 손놀림을 보며 서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감자를 써는 방법, 양념을 넣는 순서, 불 조절하는 방식. 모두 예린이 배우던 그 방식 그대로였어요. 서윤이 직접 가르쳐 준 방법이었죠. 지우 씨, 요리 어디서 배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저절로. 이상하죠? 지우가 말을 멈추고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정말 이상하죠? 기억도 없으면서 모든 게 익숙하다니. 기억이 없다고요? 네. 5년 전 큰 사고가 있었어요. 교통사고였는데 지우가 냄비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고로 그 이전 기억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23살 이전은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서윤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23살? 네. 그래서 제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부모님이 누구인지, 어디서 살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해? 요양원에서 5년 살았어요. 거기서 간병 일도 배우고 신원도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새 이름을 지어줬죠. 윤지우. 서윤은 의자를 붙잡고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예린이 8살 때 사라졌다. 지우는 23살 이전 기억이 없다. 지금 28이니까 5년 전이 23. 20년 전에 8살이었다면 5년 전에는 23. 계산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우연일까? 그날 밤 서윤은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민준 씨, 서윤 씨,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민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부탁이 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도 떨렸어요. 누군가를 조사할 수 있나요? 조사요? 누구를요? 윤지우라는 사람이에요. 28살 간병인. 민주는 잠시 침묵했어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설명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확인하고 싶어요. 그 사람의 과거를. 서윤 씨, 혹시 지우 씨가 예린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윤 씨, 20년이나 지났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너무 이상해요. 지우 씨는 5년 전 사고로 23살 이전 기억이 완전히 없대요. 그리고 예린이가 사라진 게 20년 전이었고 그때 예린이는 8살이었어요. 계산하면 23살이 되죠. 민준도 계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연일 수 있어요. 제발요, 민준 씨. 확인만이라도 해주세요. 나 미쳐가는 것 같아요. 지우 씨를 보면 예린이가 보여요. 눈, 코, 입 미소, 목소리, 손놀림, 걸음걸이, 모든 게 예린이 같아요. 민주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 볼게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고마워요,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전화를 끄는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유난히 밝았어요. 보름달이 거의 다 되었죠. 서윤은 달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예린아, 혹시 내가 돌아온 거니? 엄마 곁으로? 같은 시각
지우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수첩을 꺼내 펜을 들었어요. 침대 옆 스탠드 불빛 아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죠. 나는 누구인가? 그 아래 적었습니다. 윤지우, 28살. 5년 전 교통사고로 과거 기억 완전 상실. 23살 이전 기억 전무. 부모님 불명. 형제자매 불명. 태어난 곳 불명. 어린 시절 불명. 지우는 펜을 멈추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 집에 오면서 뭔가 달라졌다.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 손이 저절로 움직인다. 장소가 익숙하다. 냄새를 안다. 2층 방에 가면 슬프다. 서윤 선생님을 보면 편안하다. 마치 엄마 같다. 지우는 펜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일주일 후 서윤의 집 앞에 낯선 차가 섰습니다. 고급 세단이었어요. 차에서 57살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이정훈이었죠. 정훈은 20년 전 서윤과 결혼했던 남자였습니다. 예린의 친아버지. 사업가였던 그는 회사가 부도나면서 가족을 떠났어요. 그때 예린이 5살이었죠. 그리고 3년 후 예린이 죽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정훈은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서야 초인종을 눌렀죠.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이 나타났어요. 정훈을 보는 순간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왔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예린이. 제사라도 지내고 싶어서. 정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백합이었죠. 20년 만에? 늦은 거 알아. 하지만 서윤은 말없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정훈이 문을 막았어요. 제발 한 번만 딸 얼굴이라도 보게 해줘. 서윤은 한참을 고민하다 문을 열어줬습니다. 정훈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죠. 집안은 20년 전 그가 떠났을 때와 거의 같았어요. 다만 더 낡고 더 어두워졌을 뿐. 거실에서 예린의 사진을 본 정훈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꽃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예린아, 아빠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내가 5살 때 아빠가 떠났지. 그게 마지막이었어. 아빠가 너무 비겁했어. 사업 망하고 빚더미에 안고 가족한테 짐이 될까봐 도망쳤어. 정훈은 사진 속 예린을 바라보며 흐느꼈습니다. 내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3년이 지나 있었어. 넌 벌써 이 세상에 없었어. 서윤은 멀찌감치 서서 그를 바라봤어요. 가슴 한쪽이 아팠지만 동정하고 싶지는 않았죠. 다 부질없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알아. 하지만 후회하며 살았어. 매일매일. 정말 만약 예린이가 살아있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 시신을 못 찾았다며. 혹시 그만하세요. 서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훈은 입을 다물었어요. 바로 그때 지우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선생님, 차 준비했. 지우가 정훈을 보고 멈춰 섰어요. 정훈과 지우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정훈은 멍하니 지우를 바라봤어요. 입이 벌어졌죠. 당신은 손님이세요? 지우가 다가와 차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훈은 지우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차 잔이 딸그락 소리를 냈어요. 실례지만 몇 살이세요? 28살이요.
정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8. 만약 예린이 살아있다면 정확히 28살이에요. 서윤도 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윤지우요. 윤지우. 정우는 지우의 얼굴을 계속 바라봤어요. 눈, 코, 입 모두 낯설지 않았습니다. 특히 눈. 서윤의 눈과 똑같은 모양이었죠. 혹시 부모님은? 지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몰라요. 저는 5년 전 사고로 기억을 잃었어요. 기억을? 네. 23살 이전은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정우는 의자를 붙잡고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녁 정훈이 떠난 후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파일을 들고 있었죠. 서윤이 문을 열자 민준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서윤 씨, 조사 결과 가져왔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서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민준은 파일을 펼쳤어요. 윤지우 씨, 5년 전인 2020년 3월 15일에 대구에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래서요? 당시 혼수 상태였고 깨어났을 때 기억상실 진단을 받았어요. 신원 확인이 안 돼서 무연고자로 처리됐고요. 5년 전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게 그 전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주민등록, 학교 기록, 병원 기록,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5년 전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 같아요. 그게 가능해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지웠거나 아니면 민준이 말을 멈췄어요. 서윤이 다그쳤습니다. 아니면 원래 다른 신원으로 살았을 수도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요. 서윤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하나 더. 병원 기록을 보니까 목에 오래된 흉터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흉터? 네. 초승달 모양이래요. 서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초승달 모양 흉터. 예린이 아기 때부터 있었던 바로 그 흉터. 다음 날부터 서윤과 지우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지우를 관찰했고 지우는 무의식 중에 과거를 드러냈죠. 어느 날 오후 서윤이 거실을 정리하다가 낡은 음악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어요. 20년 된 먼지를 닦아내고 태엽을 돌렸습니다. 작은 멜로디가 흘러나왔죠. 팅, 팅, 팅. 느린 자장가 선율이었어요. 지우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멈춰 섰습니다. 접시를 들고 있던 손이 떨렸어요. 물이 뚝뚝 떨어졌죠. 이 소리. 지우가 거실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음악 상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손으로 상자를 쓰다듬었죠. 이 노래 알 것 같아요.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멜로디가 왜 이렇게 익숙하죠?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본인도 왜 우는지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저절로 났죠. 선생님, 이상해요. 이 소리를 들으면 누군가가 나를 안아주는 것 같아요. 따뜻하게. 지우가 두 팔로 자신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려요. 여자 목소리. 자장가를 불러주는 목소리. 무슨 노래예요? 지우가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숨을 멈췄어요. 그 노래는 서윤이 어린 예린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잘 자라 우리 아가. 엄마. 지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지우의 어깨를 잡았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네. 제가 뭐라고 했나요? 지우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계속 흘렀어요. 며칠 후 서윤이 지우에게 요리를 가르쳤어요. 주방에 나란히 서서 감자를 깎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칼을 잡고 감자를 써는 거예요. 손가락 조심하고요. 서윤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지우가 칼을 잡았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감자를 썰기 시작했죠. 이렇게요? 지우의 손놀림이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칼을 쥐는 각도, 감자를 돌리는 방식, 써는 두께, 마치 수백 번 해본 것처럼 완벽했어요. 잘하네요? 어디서 배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한 게 이거 정말 해본 것 같아요. 지우가 감자를 썰며 말했습니다. 손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머리는 기억 못해도 손은 기억해요. 신기하죠? 서유는 지우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은 20년 전 어린 예린의 손이었을까요? 옛날에 누군가 가르쳐줬던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따뜻한 사람, 엄마 같은 사람. 서윤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20년 전 서윤이 7살 예린에게 요리를 가르쳤을 때가 떠올랐거든요. 주방에서 함께 웃으며 감자를 깎던 그 시간. 지우 씨, 네. 혹시 꿈에서 본 얼굴 있어요? 자주 나오는 사람? 지우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여자분인데 얼굴은 흐릿해요. 하지만 따뜻해요. 그분이 나를 안아주는 꿈을 자주 꿔요. 그 사람이 엄마 같나요? 네, 엄마 같아요. 저녁 식사 후 지우가 물었어요. 선생님, 피아노 치실 줄 아세요? 응. 왜? 저도 치고 싶어요.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칠 줄 아는지 궁금해요. 서유는 오랜만에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하얀 천으로 건반을 닦았죠. 지우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살짝 닿았어요. 이게 도예요. 서윤이 건반을 눌렀습니다. 땅. 지우가 따라서 눌렀어요. 땅. 이게 레. 땅. 미. 땅. 그리고 지우가 자연스럽게 옆 건반을 눌렀습니다. 파, 솔, 라, 시. 한음한음이 정확했어요. 이거 알아요. 손이 기억해요. 지우의 손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멜로디였어요. 서유는 그 멜로디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린이 배우던 곡이었죠. 엘리제를 위하여 첫 부분. 지우 씨, 그거 어디서 배웠어요? 몰라요. 그냥 손이 움직여요. 이상하죠? 지우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신기해했죠. 서유는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계속 쳐봐요. 기억나는 대로. 네. 두 사람은 함께 피아노를 쳤어요. 서윤이 오른손으로, 지우가 왼손으로. 20년 만에 그 집에 음악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고 연주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잠들기 전에 무심코 그림을 그렸어요. 침대에 앉아 스케치북에 연필로 선을 그었죠. 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2층 건물의 작은 정원, 나무 한 그루, 그네 하나. 다음 날 아침 그 그림을 본 서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20년 전 서윤의 집이었거든요. 지금은 리모델링으로 모습이 바뀌었지만 그림 속 집은 예린이 살던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정원의 나무 위치까지 정확했습니다. 지우 씨, 이거, 어젯밤에 그려봤어요. 꿈에서 본 집이에요. 꿈에서? 네. 자주 꿈에 나와요. 이 집에서 누군가랑 행복하게 사는 꿈. 정원에서 놀고 2층 방에서 자고. 지우가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이 방이 제 방인 것 같아요.
꿈에서는 분홍색 방이에요. 서윤은 그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예린의 방이 바로 분홍색이었어요. 한편 영숙 할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서진 몰래 왔죠.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가씨,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20년 전 그날, 제가 봤어요. 뭘 보셨는데요? 예린이를. 서진 씨가.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할머니, 천천히 말씀하세요. 그날 화재가 났을 때 저는 1층에 있었어요. 불을 끄려고 했죠. 서진 씨가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요? 잠시 후 서진 씨가 예린이를 안고 내려왔어요. 저는 안심했죠. 예린이를 구했다고 생각했어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서진 씨가 예린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차에 태우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영숙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진이었죠.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제가 가봐야겠어요. 할머니,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뭘 보셨어요? 다음에 얘기할게요. 서진 씨가 위험해요. 영숙이 황급히 떠났습니다. 서윤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녀를 배웅했어요. 그날 오후 지우가 예린의 방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서윤도 함께 들어갔어요. 먼지가 자욱했죠. 이 방 청소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고마워요. 지우가 먼지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책장에 있는 책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동화책, 위인전, 학습책. 이 책. 지우가 한 권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름이 적혀 있었죠. 한혜린. 네모칸 안에 예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예린. 예쁜 이름이네요. 선생님 따님 이름이죠? 응. 지우가 책장을 넘겼습니다. 여백에 낙서들이 있었어요. 꽃 그림, 하트, 별, 그리고 글씨. 이 글씨체.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책상 위 종이를 집어 펜으로 글씨를 썼어요. 한혜린이라고. 서윤은 두 글씨를 비교했습니다. 똑같았어요. 필체가 정확히 일치했죠. 동그랗게 쓰는 이응, 삐침이 긴 리을, 모두 똑같았습니다. 지우 씨, 이 글씨, 저도 놀랐어요. 제 글씨랑 똑같아요. 근데 그럴 리 없잖아요. 저는 예린이 아닌데.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서윤은 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꼭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서윤의 가슴 속에서 확신이 커져갔습니다. 이 아이는 예린이다. 내 딸이다. 틀림없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윤과 지우는 진짜 모녀처럼 가까워졌어요.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TV를 보았습니다. 서윤의 건강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약도 잘 먹고 밥도 제대로 먹었죠. 어느 날 저녁 지우가 목욕을 하고 나왔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면서 거실로 왔어요.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죠. 선생님, 저녁 뭐 드실래요? 서윤이 대답하려다 멈췄습니다. 지우의 목덜미가 보였거든요. 수건 사이로 드러난 피부. 거기에 흉터가 있었어요. 초승달 모양의 흉터. 서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20년 전 예린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흉터. 초승달처럼 휘어진 모양. 크기도 위치도 모양도 정확히 똑같았어요. 지우 씨.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돌렸어요. 네,
그 목의 흉터. 아, 이거요? 지우가 목을 만지며 웃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있었대요. 병원에서 그러는데 오래된 흉터래요. 언제 생긴 건데요? 모르겠어요. 23살 이전 기억은 없으니까요. 근데 병원 기록에는 20년 이상 된 흉터라고 나와 있대요. 서윤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려 팔걸이를 붙잡았죠.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워서. 지우가 황급히 물을 가져왔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어요. 물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확신이 확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초승달 흉터, 20년 이상 된 흉터, 예린만의 특별한 표시.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지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행복해서요? 응. 지우 씨가 여기 와줘서 너무 고마워. 서윤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꼭. 지우 씨가 온 후로 내 인생이 달라졌어. 20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해. 저야말로 감사하죠. 선생님 만나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처음으로 집 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서윤은 민준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밤 12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민준 씨, 확실해요. 서윤 씨? 이 늦은 시간에. 지우 씨가 예린이에요. 확실해요. 서윤 씨, 진정하세요. 무슨 근거로? 증거가 있어요. 초승달 흉터. 예린이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흉터가 지우 씨 목에 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같은 위치, 같은 모양, 같은 크기. 그리고 병원 기록에 20년 이상 된 흉터라고 나와 있대요. 민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20년이 지났는데 예린이는 화재로 시신을 못 찾았잖아요. 혹시 살아남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 20년간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증명할 수 있어요. DNA 검사를 하면 돼요. DNA 검사. DNA를 비교하면 알 수 있어요. 제발요, 민준 씨. 민준은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준비해 볼게요. 하지만 서윤 씨, 만약 결과가 다르게 나와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고마워요, 민준 씨. 전화를 끄는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보름달이었습니다. 예린아, 엄마가 꼭 진실을 밝힐게. 꼭. 다음 날 서진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언니, 그 간병인 어디 있어? 지우 씨? 장 보러 갔어. 왜? 언니, 그 사람 이상해. 내가 알아봤는데 신원이 불확실해. 무슨 소리야? 서진이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 사람 5년 전에 갑자기 나타났어. 그 전 기록이 하나도 없대. 이상하지 않아? 그게 왜 이상해? 사고로 기억을 잃어서 그런 거잖아. 아니야, 뭔가 수상해. 다른 사람 구해. 내가 좋은 사람 소개해 줄게. 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서진아, 왜 그래? 뭐가? 왜 자꾸 지우 씨를 내보내려고 해? 영숙 할머니도 그렇고. 서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언니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냥 간병인인데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집착이 아니야. 그럼 뭔데?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서진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언니 혹시 그 사람이 예린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서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언니 정신 차려. 20년이나 지났어. 예린이는 죽었어. 화재로 죽었다고. 시신을 못 찾았잖아. 그건 혹시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서윤이 서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서진은 시선을 피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영숙 할머니가 뭔가 말하려고 했어. 20년 전 그날에 대해서. 근데 내가 막았어. 할머니가 치매 기운이 있으셔서 헛소리를 하시는 거야. 정말? 두 자매가 팽팽히 맞서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우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어요. 다녀왔습니다. 지우가 서진을 보았습니다. 서진은 지우를 보자마자 몸이 굳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죠. 안녕하세요. 서진 씨 맞죠? 지우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지우를 빤히 바라보기만 했죠. 나갈게. 서진이 황급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언니, 내 말 생각해봐. 제발.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의 차에 이상이 생겼어요. 출근하려고 시동을 거는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죠. 다행히 주차장에서 천천히 가다가 발견해서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정비소에서 뭐래요? 서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상하대요. 브레이크 라인이 끊어졌다고. 끊어졌다고? 네. 근데 자연스럽게 끊어진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절단된 것 같대요. 뭐라고요?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그 순간 서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태수의 날카로운 눈빛. 일주일 후 정훈이 민준과 함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훈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서윤 씨, DNA 검사 준비 다 됐어요. 민준이 검사 키트를 꺼냈습니다. 면봉 2개가 들어 있었죠. 지우 씨한테 동의 받았어요? 아직이요. 지금 말할게요. 서윤이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가 방에서 나왔어요. 부르셨어요? 지우 씨, 앉아봐요. 지우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윤, 민준, 정훈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지우 씨,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서윤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DNA 검사를 좀 해줄 수 있어요? DNA 검사요? 왜요? 혹시 지우 씨가 내 딸일지도 몰라요. 지우는 눈을 크게 떴어요. 입이 떡 벌어졌죠. 네. 그게 무슨. 지우 씨가 여기 온 후로 너무 많은 우연이 있었어요. 서윤이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차. 지우 씨는 내가 좋아하는 차를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요리. 내가 가르쳐준 방식 그대로 요리했어요. 피아노. 예린이가 배우던 곡을 쳤어요. 글씨체. 예린이랑 똑같아요. 그림. 20년 전 우리 집을 그렸어요. 지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목에 흉터. 내 딸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흉터가 있었어요. 20년 전 화재 때 입은 초승달 모양 흉터. 하지만 그게 어떻게. 정훈이 나섰습니다. 지우 씨, 저는 예린이 아버지였어요. 친아버지. 제 DNA와 지우 씨 DNA를 비교하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만약 정말 제가 예린이라면.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제 부모님을 찾는 거잖아요. 제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거고.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해볼게요. 검사해볼게요.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정훈과 지우의 입 안쪽을 면봉으로 문질렀어요. 그 샘플을 봉투에 넣어 봉했죠.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와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서윤에게는 20년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만약 지우가 예린이 아니라면? 만약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면? 한편 서진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남편 태수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의 집 거실에서였죠. 여보, DNA 검사 결과 나오면 끝이야.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게. 20년을 숨겨왔는데 이제 다 들통나는 거야. 태수가 술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떡하지? 납치죄로 감옥 가는 거야? 그것뿐이겠어? 유기죄, 사문서 위조, 재산 횡령. 죄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서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예린이를 데려왔을까? 늦었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태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서윤을 없애야 해. 뭐라고?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윤만 없으면 돼. 그럼 재산도 우리 거고 증인도 없어. 그게 무슨. 어차피 건강도 안 좋잖아. 심장병 있잖아. 사고로 만들면 돼. 여보. 그리고 유언장. 서윤이 유언장 쓰기 전에 처리해야 해. 지금 전 재산이 우리한테 올 수 있어.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강태수가 서윤을 찾아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형님,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유언장을 미리 쓰시는 게 어때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죠. 형님 같은 경우는 심장이 약하시잖아요. 태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양식 가져왔어요. 간단해요. 서명만 하시면 돼요. 서윤은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그럴 필요 없어요. 형님, 지금이라도 써놓으셔야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예린이도 없는데 재산이 국가로 넘어가면 어떡해요. 나가주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곧 웃음을 지으며 일어났죠. 그럼 다음에 다시 올게요. 생각해보세요, 형님. 태수가 떠난 후 서윤은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 씨, 이상해요. 태수 씨가 자꾸 유언장 얘기를 해요. 조심하세요.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외출할 때 조심하시고. 알겠어요. 그날 밤 영숙 할머니가 급히 서윤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가씨,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20년 전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할머니, 무슨 진실이요? 그날 화재가 났을 때 제가 창문에서 봤어요. 뭘 보셨는데요? 서윤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진 씨가 예린이를 차에 태우고 나가는 걸 봤어요. 서윤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예린이는 죽지 않았어요. 서진 씨가 데려갔어요. 20년 전 그날. 그게 무슨 20년간 숨겨왔어요. 미안해요, 아가씨. 서진 씨가 협박해서, 제 아들 일로 협박해서 말을 못했어요. 서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할머니, 지금 어디세요? 당장 올게요. 병원이에요. 가슴이 아파서. 응급실에. 어느 병원이요? 영숙이 병원 이름을 말하려는 순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뚝. 서윤은 급히 옷을 입고 차 열쇠를 집어들었어요. 지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선생님, 어디 가세요? 병원. 영숙 할머니가. 제가 같이 갈게요. 두 사람은 급히 차를 몰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이 소란스러웠어요.
영숙 할머니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응급 처치 중입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뭐라고요? 서유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우가 부축했어요. 잠시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어떻게 됐어요? 뇌졸중이 심각합니다. 지금은 의식불명 상태고요. 깨어날 수 있나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뇌 손상이 광범위해요. 깨어나더라도 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서유는 벽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어요. 유일한 증인이 쓰러진 거예요. 20년 전 진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 복도 끝에서 서진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어요.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죠. 중환자실. 영숙 할머니는 각종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슉슉 소리를 냈어요. 심전도 모니터에서 삐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죠. 서유는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우가 서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준이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복도를 걸어왔죠. 서윤 씨, 괜찮아요? 민준 씨. 서윤이 민준을 보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할머니가 진실을 말하려고 했어요. 무슨 진실을요? 20년 전 서진이가 예린이를 데려갔대요. 할머니가 직접 봤대요.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할머니가 전화로 말하려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서유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우가 그녀를 껴안았어요. 이제 어떡해요? 증인도 없고 DNA 결과도 아직 안 나왔고 결과는 언제 나와요? 내일이요. 내일 나온대요. 그럼 내일까지 기다려봐요. 할머니도 깨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민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서진이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조용한 목소리로 여보, 영숙은 처리했어. 이제 증인 없어. 좋았어. 내일 DNA 결과 나오면? 그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할머니 증언이 없으니까 부인하면 돼. 재산은? 서윤이 유언장 안 썼으니까 내가 상속받을 수 있어. 직계 가족이니까. 완벽하네.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억눌렀어요. 밤 서윤은 집으로 돌아와 예린의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예린의 인형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토끼 인형 토토. 예린아, 엄마가 또 실패한 것 같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증거도 없고 증인도 쓰러졌어. 어떻게 증명해? 어떻게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지? 서유는 바닥에 쓰러져 울었어요. 몸을 웅크리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예린아. 엄마가 무능해서 20년 전에도 너를 지키지 못했고 지금도.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지우가 들어왔어요. 그녀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지우는 서윤 옆에 앉아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지우 씨. 선생님, 저도 궁금해요. 제가 정말 예린인지. 지우가 서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선생님 딸이라면, 정말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엄마가 있다는 게,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서윤이 지우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넌 내 딸이야.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넌 내 딸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 씨, 아직 안 주무셨어요? 못 자겠어요. DNA 검사 결과 나왔어요.
서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지금 가도 될까요?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서. 민준 씨, 제발 알려주세요. 민준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99.99% 부녀 관계입니다. 서윤은 핸드폰을 놓쳤어요.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죠. 서윤 씨? 서윤 씨? 들리세요? 지우가 핸드폰을 주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지우예요. 선생님이. 지우 씨, 축하해요. 부녀 관계가 확실해요. 네. 지우도 얼어붙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지우를 바라봤어요. 지우도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렀어요. 넌 내 딸이야. 선생님, 예린아, 내 딸. 서윤이 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딸을, 20년간 찾아 헤맨 딸을.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20년이나 혼자 있게 해서. 지우도 서윤을 꼭 안았습니다. 아직 믿기지 않았지만 가슴은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엄마라는 걸. 엄마. 지우가 처음으로 서윤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DNA 검사 결과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정훈도 함께였어요. 정훈의 눈은 밤새 울어서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지우가 서류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류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친자 확률 99.99%. 네. 지우 씨와 정훈 씨는 친부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정훈이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예린아, 정말 내가 예린이구나. 우리 딸, 아빠. 지우도 울었습니다. 정훈이 지우를 끌어안았어요.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5살 때 떠나서. 괜찮아요. 이제 다시 만났잖아요. 서윤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가족이 함께 울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서윤이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죠. 서진 씨를 조사해야 해요. 납치죄, 유기죄로. 하지만 증거가. 영숙 할머니가 의식불명인데 DNA 결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민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네, 박민준입니다. 네, 정말요? 민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영숙 할머니가 깨어나셨습니다. 정말요? 서윤과 지우가 동시에 소리쳤어요. 지금 당장 가요. 네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영숙 할머니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약하지만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할머니. 서윤이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가씨. 영숙의 목소리가 가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가씨. 제가 증언할게요. 20년 전 그날 일을. 할머니. 20년간 숨겨서 미안해요. 이제 다 말씀드릴게요. 민준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켰어요. 할머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20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2005년 10월 15일이었어요. 화재가 났어요. 저는 1층에 있었고 예린이는 2층 방에 있었죠. 서윤 아가씨는 잠깐 나가셨고. 계속 말씀해 주세요. 불을 끄려고 올라가려는데 서진 씨가 먼저 올라갔어요. 제가 예린이 데리고 올게요라고 하면서 영숙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잠시 후 서진 씨가 예린이를 안고 내려왔어요. 저는 안심했어요. 예린이를 구했다고 생각했죠. 그 다음에요? 근데 서진 씨가 예린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뒷문으로 갔어요. 저는 이상해서 창문으로 봤어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진 씨가 예린이를 차 뒷좌석에 태우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몰고 떠났어요. 예린이를 데리고. 그 후에는요? 1시간쯤 후에 서진 씨가 혼자 돌아왔어요. 예린이 없이. 그리고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할머니, 이 일은 비밀이에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특히 언니한테. 협박했나요? 네. 제 아들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어요. 서진 씨가 그걸 알고 있었죠. 말하면 아들 감옥 보낼 거예요 라고 협박했어요. 서유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20년간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아가씨. 제가 비겁해서 20년간 거짓말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이제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민준이 녹음을 멈췄습니다. 이제 경찰에 가야겠어요. 이 증언이면 충분해요. 경찰서 안. 서윤, 민준, 정훈, 그리고 예린이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DNA 검사 결과와 영숙의 녹음이 놓여 있었죠. 증거를 정리해 볼게요. 형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베테랑 형사였어요. 첫째, DNA 검사로 윤지우 씨가 한예린 양임이 99.99% 확인됐습니다. 형사가 DNA 결과를 들어보였습니다. 둘째, 최영숙 씨의 목격 증언이 있습니다. 20년 전 한서진 씨가 예린 양을 차에 태워 데리고 갔다는 증언. 셋째, 윤지우 씨의 목에 있는 초승달 흉터가 20년 전 화재 때 예린 양이 입은 흉터와 일치합니다. 형사가 사진들을 비교했어요. 충분한 증거입니다. 한서진 씨를 소환하겠습니다. 이틀 후 서진이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태수도 함께였어요. 서진은 화려한 옷 대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초췌했어요. 무슨 일로 저를 부르신 거죠?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서진 씨, 20년 전 조카 한예린 양 실종 사건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그건 화재 사고로 최영숙 씨가 증언했습니다. 당신이 예린 양을 차에 태워 데리고 갔다고.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할머니가 치매가. DNA 검사 결과도 있습니다. 윤지우 씨가 예린 양이 맞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진은 그 서류를 보고 눈을 감았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우 씨가 예린이라는 게 제가 데려갔다는 증거는 안 되잖아요. 영숙 씨의 증언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5년 전 교통사고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사고 당시 차 안에 한서진 씨의 지문이 발견됐더군요.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사고도 당신 소행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조사실 밖에서 서윤과 예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서진이 나왔어요.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언니,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이 서진을 보며 다가갔어요. 그리고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왜?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왜 그랬어? 왜 8살 내 딸을 빼앗았어?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어요. 20년이야. 20년간 내 딸이 죽었다고 믿고 살았어. 매일 밤 울었어. 내가 지키지 못해서 죽었다고 자책하면서. 근데 넌
넌 살아있는 내 딸을 데리고 있었어? 언니, 나는, 너는 뭐? 서진은 바닥을 보며 말했습니다. 질투했어. 언니만 모든 걸 가졌잖아. 사업도 잘 됐고 예쁜 딸도 있었어.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 결혼도 늦었고 아이도 없고 언니가 너무 미웠어. 그래서 내 딸을 빼앗은 거야? 예린이를 키우는 15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내 딸처럼 사랑했어. 사랑? 서윤이 비웃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5년 전에 버렸어? 기억 잃은 23살 딸을 요양원에 버린 거야?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억을 잃으니까 나를 몰라봤어.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았어. 그래서 쓸모 없어진 거지.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니까. 서진은 울기만 했습니다. 예린이 앞으로 나왔어요. 서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진 씨, 예린아, 저는 서진 씨를 기억 못해요. 5년 전 사고로 23살 이전 기억이 다 사라졌으니까요. 예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진짜 사랑은 버리지 않아요. 진짜 엄마는 딸이 기억을 잃어도 아파도 쓸모 없어져도 버리지 않아요. 서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경찰이 서진을 끌고 갔습니다. 그 옆에서 태수도 체포됐어요. 강태수 씨도 체포합니다. 네, 저는 아무것도. 당신 핸드폰에서 증거를 찾았습니다. 서윤 씨 살해를 모의한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 형사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부인이 유산을 받기 전에 처리하라는 내용도 있더군요. 살인 예비 및 음모죄로 체포합니다. 태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두 사람이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며칠 후 서윤의 집. 예린이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요양원에서 가져온 낡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죠. 예린아, 뭐해? 서윤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예린은 이제 예린이라는 이름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옛날 물건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린이 2층 예린의 방에서 가져온 낡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8살 예린이 쓴 일기였죠. 2005년 9월 20일. 오늘 엄마랑 피아노 쳤다. 재밌었다. 엄마 손이 따뜻했다. 예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조금씩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정말 엄마 손을 잡고 걷던 것, 함께 요리하던 것, 밤에 자장가를 불러주시던 것. 예린이 서윤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냄새. 엄마를 처음 봤을 때 왜 그렇게 끌렸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서윤이 예린을 끌어안았습니다. 천천히 기억하면 돼. 서두르지 않아도 돼.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야. 엄마. 응, 우리 딸. 그날 저녁 정훈도 왔습니다. 그리고 퇴원한 영숙 할머니도.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예린아, 이거 먹어봐. 정훈이 반찬을 덜어줬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손길이었죠. 아빠, 라고 불러도 돼요? 물론이지. 넌 내 딸이니까. 예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아빠였어요. 할머니도 많이 드세요. 예린이 영숙 할머니에게도 반찬을 덜어줬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아니란다.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20년이나 늦었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식탁은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가족의 식사였어요. 1년 후. 같은 집, 같은 식탁? 하지만 모든 게 달라졌어요. 집 안 곳곳에 새로운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윤과 예린이 함께 찍은 사진, 세 가족이 함께한 여행 사진, 해변에서, 산에서, 유럽에서 웃는 얼굴들로 가득했어요.
거실은 밝았습니다. 커튼이 활짝 열려 있었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먼지는 깨끗이 치워져 있었고 꽃병에는 싱싱한 꽃이 꽂혀 있었죠. 예리는 이제 29이 되었어요. 머리를 길게 기르고 밝은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기억도 많이 돌아왔죠. 완전히는 아니지만 중요한 순간들은 기억났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예린이 서윤에게 반찬을 덜어줬습니다. 서윤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58이 된 서윤은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은 반짝였어요. 우리 딸 요리 실력이 정말 늘었네. 이제 나보다 잘하는 것 같아. 엄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20년 전에도 지금도. 정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유럽 여행 다시 가자. 이번엔 프랑스로. 정말요? 아빠. 예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파리, 니스, 모나코. 다 가보자. 영숙 할머니도 함께 앉아 있었어요. 건강이 많이 회복됐습니다. 휠체어는 더 이상 필요 없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가족 밥상을 보는구나. 할머니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함께 계셔야 해요. 그래야지. 예린이 결혼하는 것도 봐야지. 손주 얼굴도 봐야 하고. 모두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식사 후 서윤과 예린은 2층 예린의 방으로 갔어요. 방은 이제 더 이상 20년 전에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가구, 새로운 커튼, 새로운 침대. 하지만 예린의 추억들은 여전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엄마, 이거 봐요. 예린이 낡은 음악 상자를 꺼냈습니다. 태엽을 돌리자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자장가. 이 노래 기억나요? 응. 내가 아기였을 때 매일 밤 불러줬던 노래야. 처음 이 멜로디 들었을 때 왜 울었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엄마 목소리가 기억났던 거예요. 가슴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서윤이 예린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 거야. 절대로. 저도요, 엄마.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창밖으로 봄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정원의 나무에서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죠. 예린의 목덜미에 있는 초승달 흉터가 햇살에 반짝였어요. 그건 더 이상 고통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증거였고 돌아온 기적의 증표였죠. 모녀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준 운명의 표식이었어요.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 매일이 지옥 같았어. 하지만 끝내 우리는 다시 만났어. 예린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 예린이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웃었습니다. 눈물도 흘렀지만 그건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거실에서 정훈이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제를 위하여. 예린이 좋아하던 곡이었죠. 엄마, 저 피아노 치러 갈래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예린이 아빠 옆에 앉아 함께 연주했어요. 서윤과 영숙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죠. 집안은 이제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20년 만에 채워진 빈자리, 20년 만에 돌아온 온기, 20년 만에 완성된 가족. 음악 소리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죠. 집 전체가 따뜻한 빛으로 물들어 있어요. 20년간 어두웠던 집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밝은 집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닿으셨나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에 분홍빛이 길들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듣는 이야기, 분홍빛 사연방이었습니다.